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네. 우리가 6월달에 음력 6월달에 네. 양력 7월달에 살풀이 정성 이런 행사를 하니까 우리 신 PD도 이제 살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을 좀 궁금해요. 가지는데,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살이 있을 건가, 또 이런 것도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고요.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아는 백호살, 7대 백호 대살이라 그러죠.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살. 호랑이한테 물려 죽는 살. 그러니까 조금 사고가 크게 나서 수술하고 이럴 수 있는 살, 자주 다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 백호살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괴강살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호래비살. 아하. 호래비살, 과부살 이러면 느낌이 딱 오잖아. 예. 괴강살 하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호래비살이다, 과부살이다 예. 이러면 좀 느낌이 그러네. 오죠. 네. 그렇게 이제 고독할 살들, 외로운 사람. 외로운 살들. 그리고 그런 괴강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배우자 덕이 없어, 그런 분들은. 맞아. 배우자가 배우자 역할을 못 한다니까. 남편 보고 없고. 마누라 보고 없고. 네네. 남편 보고 없고 마누라 보고 없고.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마누라가 있어도 있으나 마나. 네네. 그런 사람들은 괴강살을 있을 가능성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살들도 있어요. 창녀살. 못 들어봤죠? 창녀살이요? 네. 창녀살이라는 거는요, 어떤 신령님 단어예요. 사주에 있는 살이 아니에요. 뭐 백호살, 귀문살, 네. 괴강살 이런 거는 사주에 있는 살이죠. 그러는 것처럼 신령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살이 돼서 나를 치는 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그 창녀살 이러면 몸을 파는 게 창녀살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고, 네네.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자 보면, 청아 얘기는 아니에요. 청아가 점 본 얘기는 아닌데, 청아 지인 그 무녀가 점을 보는데 중학생에게 창녀살이 들어오더라 이 말이야. 중학생한테? 중학생에게. 오. 근데 그거는 사주관살에 들어오는 살이 아닙니다. 신령님 그 하명 중에 나오는 네. 살이죠. 여러분들한테 좀 충격적인 얘기실지도 모르겠지만, 점을 본 사례자가 뭐냐면, 친부가 딸을 성폭 폭행해서 네. 이 아이가 이제 정상적인 그 어른으로서 앞으로 자라서 성생활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거, 그게 창녀살로 들어왔던 거야. 그러니까 그 결국은 몸을 팔고 이럴 수밖에 없게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이 살이 돼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 그런 건 사주에서 진을 치는 게 아니에요. 돌발적인 어떤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살, 그런 에너지,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여담입니다만, 이제 그 무녀들은 각 층의 그걸 하잖아. 직업군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생이라 그러죠. 네네. 기생. 네. 그 화류계에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어렸을 때 친인척에게 그런 그 성적인 학대를 당한 그런 분 꽤나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살이 돼서 자기한테 앉은 거야.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어떤 일종의 질병이라고 사고라고 보고 이게 치유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되고 내 잠재의식 속에 무엇인가 박히고 이게 살이 돼서 결국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직업군 자체가 화류계 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분들이 꽤나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청아 지인 무당이 네네. 입에서 너 창녀살이 들어오는구나 이 말에 동의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태어나잖아. 그게 사주고 팔자예요. 천간지지를 따져서 네. 사주 팔자인데, 사주 팔자는 정해진 거예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그러면 그 사주 속에 들어있는 살이 있는 거고, 그걸 사주 관살이라 그래요. 그거는 선천적인 거죠. 후천적인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창녀살, 대표적인 살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타고 태어나면서 창녀살을 끼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어느 에너지가 부딪히면서 뭔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뭐 어떤 것들이 살로 나한테 딱 자리를 잡아버리면 그게 살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앞전에 그 자궁살? 자궁살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신 PD가 얘기하니까 또 떠오르네요. 예. 창녀살, 자궁살 이런 거는 사주관살에 있는 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살이에요. 자궁살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아이를 떼버리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지면서 자궁에 살로 이렇게 안착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는 후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충돌에 의해서 음. 원치 않는 에너지 충돌에 의해서 그게 살로 굳어서 나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는 어떤 기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어쨌든 청하신당의 7월달 살풀이 정성에는 이런 사주관살이 됐던지, 그러니까 선천적인 살이 됐던지, 후천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끼리 충돌해서 뭔가 나에게 살로 남아서 나를 해치는 어떤 기운이 됐든지, 이런 부분 다 박살 내겠다는 거고, 이래서 구수로 가겠다는 거고요. 네. 작도가 대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그 살과 관련돼서 어떤 문의가 있다면 살풀이 정성에 문의 주셔도 짧게 답을 해드릴 수 있고, 내가 살면서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거는 개인 문복 가리셔야 돼요. 그 아까도 그랬잖아요. 사주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닌 어떤 에너지의 충돌로 만들어지는 살들, 자공살, 창녀살, 그 외에도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요, 역학이나 철학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들. 역학이나 철학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러게요. 무녀 입에서 신령님 하명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이조차도 살풀이 정성에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선천적인 사주관살도 풀어가는데, 후천적인 그 좋지 않은 에너지가 충돌이 돼서 내게 살로 남아있는 거 당연히 풀어갈 수 있습니다. 살풀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